자, 이번 시간에는 레벨 3 명사절 페이지 35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배열하시오. 우리가 순서배열 문제를 실은 서술형에서 많이 보죠. 순서배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이 일단 나와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리말 제시된 우리말을 구성 성문을 잘 나눠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이제 영어식 순서로 다시 고쳐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명사절에서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 that과 what이 있었고,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if나 whether 접속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일단 그 힌트를 얻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부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 접속사의 일단 역할이라고 하는 건 대시든 if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물론 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각각 2개 있을 것이고 동사도 각각 2개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은느니가가 붙는 주어가 2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을 법한 의미가 2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구분해 본다는 거죠. 자, 1번 봐볼게요. 그가 일단 의미덩어리 나눠지죠. 의미덩어리 일단 잘 나눠보세요. 우리말에 있는 의미덩어리를. 부자라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이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쵸? 그리고 다시 분석해보면 은느니가 주어에 해당되는 후보가 2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가라는 주어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자라는 것은 이란 주어가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문장이 일단 2개 나오겠구나. 그리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해석됐다? 그럼 대실까요? ful까요? 대시겠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 필요하겠구나. 이 접속사 대시, 즉 그가 부자라는 문장과 그 문장에 that이가 데려오는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대시 데려오는 문장이 사실이라는 문장, 이 2가지로 나눠서 연결했겠구나. 이 대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장 2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지 마시고 제시어들을 보세요. 제시어를 보니까 네, 대시 있어요. 대시 데려오는 문장이 뭐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했었죠? 그가 부자라다 라는 것 했으니까 그가 부자다. 이 말이 이하에 붙었겠죠. 그쵸? 그래야 그가 부자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쵸? 부유한도 있고 비동사도 보여요. 그 다음에 사실이다 할 때 쓸 수 있는 true도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시 또 보여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가주어 is로 시작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무턱대고 that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it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고 it이 있다면 that이 오히려 뒤에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문장을 영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은 가주어 it으로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사실이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진주어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가 부자라는 것은이 뒤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문제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it으로 먼저 시작하고 이제 해석은 안 되죠. 가주어 it은 사실이다를 먼저 찾아 쓰세요. 그러면 사실인이란 형용사와 비동사가 결합이 돼야 사실이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갖죠. 그래서 it is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주어 구문이 나오죠. 그게 뭐죠? 그가 부자라는 것. 그러니까 that이 나오고 then 이하에 그가 부자이다 라는 다시 완전한 문장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가, he, 그 다음에 동사 데려와야 되겠죠. reach와 is가 있으면 우리말 어순으로 reach를 먼저 쓰면 안 되겠죠. 비동사 먼저 쓰고 항상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입니다. is 쓰고 그 다음에 부유한이라는 형용사를 데려오면 부자다, 부유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배열에서는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쓰고 나면 꼭 이렇게 지워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지워가면서 문장을 써보면 빠뜨리는 단어 없이 꼼꼼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2번째 한번 봐볼까요? 그는, 그녀가, 그는
그녀가 주어 두 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지 그죠? 궁금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있는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지라는 건 불확실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f나 whether가 나오겠거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는에 대한 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고 나서 그녀가 집에 있는지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가 하고 있는 행위인 동사는 궁금하다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죠? 궁금하다의 대상이 이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거고 불확실한 문장에 if나 whether가 이끌어내는 문장이 그녀가 집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그는 궁금하다를 먼저 찾아봅니다. 제 제시어에 보면 그는 궁금하다.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he wonders를 쓰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말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는 if가 아니라 whether가 나와 있으니 whether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녀가 집에 있다. 이 문장을 영작한다 생각하면 되죠. 자, 주어, 동사, 장소 이 어순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어, 누가? 그녀가, she. 그죠?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뭐부터 시작한다? 동사부터. 주어 쓰고 나면 is. 그 다음에 at home. 차례대로 전치사 명사의 어순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집에 있는지 아닌지가 그는 궁금하다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말을 분석을 먼저 해놓고 나서 아, 대충 이렇게 의미가 먼저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다음에 문장의 구성 성분을 따져가면서 주어, 그다음에 동사 이렇게 어순을 생각해 가면서 영작을 해보도록 순서별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